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3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수처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한국은 공수처장이 재차 보내 황제 피의자 모셔오는 나라다. 한겨레신문은 검찰 공수처 관할권 힘겨루기 볼썽사납다. 경향신문은 황제 조사 시비인 김진욱, 이성윤 면담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사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수사 역량도 안 돼 보입니다. 공수처는 말이죠. 구조적 거대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현재의 공수처 조직으로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만 하더라도 현재의 공수처 조직이 이 일을 감당할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공수처는 검찰 개혁을 빌미로 한 옥상 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여권 일색 선관위는 아예 여당 선거운동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한 선관위는 당연히 여당 편향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선거관리가 편향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신 투개표 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부정선거의 어떤 시비, 이 논란을 없애는 것, 이것이 선거관리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한 인권 외면 문정부 북미사일 그림에 국민기금 지원 사설에서 중국 수용소에 갇혔던 젊은 북한 여성 2명이 전 한국이 아니라 중국 인신매매범에 다시 넘어간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중국 내에서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했는지, 이런 명확한 사실이 규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의 주장만으로 이 상황을 지금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사법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적폐 및 첫 유죄 내편 봐주기 사법부 들어가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코드 인사를 인권법 출신 등 요직 중요 사법적폐 판사 2명의 첫 유죄 선고, 청와대 선거 개입 본재판은 이제 그런마. 사법농단은 결국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이 사법부로부터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지난 정권이 양성태 사법농단에서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사법농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 권력과 관련된 재판이 계속 미뤄지는 것, 이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정영 장관의 위험한 줄타기 외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미일 회의 맞춰 보란듯이 중국행, 한미동맹 토대의 원칙 외교 절실하다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가익을 위해서는 냉전이나 전쟁 상황을 피하기 위한 균형 외교 또는 등거리 외교가 당연히 필요하고, 이것이 한편으로 줄타기 외교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보수 언론들은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고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외교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중앙일보는 한미일 회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이렇게 되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데 한국 외교장관이 중국 외교장관 만나면 중국 갔다 이렇게 비치잖아요. 사실 한미일 안보실장들의 회의이기 때문에 미리 잡혀있는 한중 간 외교장관 회의는 할 수 있다. 물론 미국 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끌어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미동맹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한중 관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웃나라와의 경제관계, 여러 가지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전략적 이런 동맹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청와대 부동산 정책 일관성 중요,
여당 사과 릴레이는 쇼였나? 한국경신문은 여당 연일 반성. 그러나 청와대 정치실장 집값 안 뛴 나라가 없다. 한겨레 신문 이호성 실장이 아니한 인식. 부동산 정치 신뢰 회복 어렵다. 한겨레도 비판하고 있네요. 거대한 금융 자본을 배후로 벌이는 이 도박판 같은 부동산 정책은 그 어떤 조치로도 현재 발생하는 문제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뭐 공무원들의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이 이 부동산 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고 한국에 수십 년 살면서 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 투기 지역이 되면 나의 집값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집이 없는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 빈곤화가 가속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투기적 상황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42일 만의 최다 확진, 풀리는 경각심에 안심 못할 4차 대유행 제목을 사설해서 한국의 접종률 고작 1.76%에 불과하다. 한국경신문은 빠른 백신 접종으로 일상을 회복해가는 영국과 미국이 부럽다. 한겨레 신문은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 방역 협조가 4차 유행 막는다. 경향신문은 코로나 4차 유행 초입, 우리한 총리 바짝 긴장할 주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의 상황을 볼 때 집단면이 형성되기 전에는 반복적으로 확진자 수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신 접종률도 낮은 상황이고 또 변종 바이러스 위험까지 또 국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이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백신 확보의 문제, 치료제 확보의 문제, 병상 확보의 문제, 의료진 확보의 문제, 이걸 종합해서 국가적 재난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선별적 재난이다, 이것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이제 다수의 재난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들의 삶을 지켜나가는 총체적인 그런 코로나 재난 대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사퇴 후 검찰 중립을 흔들어온 윤석열의 정치적 행동,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동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경향신문도 좀 왜곡돼 보입니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정치판에 이렇게 부상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정치 행동 때문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그 지지자들에 의한 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한 윤석열 내쫓기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천안함 관련 동아일보는 천안함 장병 유족에 못 받고 사과 한마디에 않는 진상규명이 제목의 사설에서 다시 조사해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명예신문은 천안함 유족 장병 가슴에 대목 박은 재조사 논란, 청와대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북한이 의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국방 공식 입장, 이거 그 공식 입장이죠 항상. 달리 지속적으로 좌초설에 대한 조사 일지를 남겨둔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의뢰 공개 침몰이 아니라 좌초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신을 가진 단체들, 민간단체들이 이 부분을 조사하고 이런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식적 입장을 정해놓고 북한의 의뢰 공개 침몰이라는 국방의 공식 입장을 정해놓고 정부 산하 진상규명위에서 또 이 조사를 제기를 하면 조사를 받아들여가지고 또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유족들과 장병들의 또 항의가 빗발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각하하고 이런 그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 사실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그 입장대로
모든 것을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 관련 산업경제신문은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 세부담과 기업 규제로 우열을 갈린다. 외경신문은 글로벌 500 한국 기업 감소, 대기업 발목 잡기부터 멈춰라. 외경신문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 2년, 미 일에 한참 뒤진 민망한 서비스 품질. 자, 이게 뭐 또 규제, 뭐 법인세 문제 계속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글로벌 패권 경제 핵심은 법인세나 무슨 뭐 규제가 아니라 기술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 5G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글로벌 500에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도 물론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 경제 규모의 일본 같이 경제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핵심은 기술력의 문제다. 물론 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술력이 총체적으로 앞서기도 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기술력이 있다. 반도체의 경우에 대만이 굉장히 앞서 있는 경우도 뭐 그런 경우에는 나라 경제 규모보다는 또 기술력의 문제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지 무슨 뭐 법인세나 규제나 이런 것이 이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의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3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